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고요. 기각됐죠. 자, 기각 의견을 얘기한 사람이 5명, 인용이 1명, 각하가 2명, 이렇게 3갈래로 갈렸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추 사유는 5가지입니다.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회피,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건의,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이렇게 5가지인데, 자, 각하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고요. 인용은 정계선. 그런데 5명이 기각이었습니다. 그 중에 김복형 재판관은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 크게 봐서 기각.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그동안 유튜브 등 언론 매체에서 주목을 했었는데, 그 주목은 이 사람이 제일 강성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주목을 했었고요. 실제 그런 면모를 보여왔었죠. 자, 우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무리하고 졸속한 진행,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초시계. 아니, 이게 기계적으로 국회 쪽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을 배분한다고 해서 공정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융통성 없이. 심지어는 윤곽근 변호사가 3분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중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탄핵 인용을 결론을 내놓고 지금 헌재 운영, 자기 재판관 1명이 그런 결론을 내놓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 전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특정 방향의 결론을 내놓고 헌재를 이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승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윤 대통령 쪽뿐만 아니고 많은 어떤 중립적인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데 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문영배 소장 대행을 콕 찍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초반부터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팔로우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 뭐 행번방 논란,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의 뭐 고등학교 동기들 그 모임에 뭐 음란물이 올라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한동안 시끄러웠었죠. 다 이렇게 문영배 소장한테 대해서 집중적으로 표적이 됐던 이유, 바로 불공정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헌재 내에서 문영배 소장의 역할이 워낙 크다. 그거는 원래 헌법재판소 내에서 소장의 역할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영배라는 사람의 초점이 딱 모아진 거고요. 실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그때도 4대4로 갈렸죠. 그쪽의 사에 문영배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문영배 등 우리법팀, 헌재 우리법팀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문영배가 그 리더였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를 딱 까놓고 보니까 오히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문영배가 아니고 정계선이더라. 이런 거죠. 문영배 소장 대행은 기각 쪽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 5가지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문영배 소장이 포함된 기각 찬성자들이 내놓은 거 이런 겁니다. 내란의 공모 묵인 방조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니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건의하거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탄핵 사유로 할 수 없다 이런 거고,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헌법상 구체적 의무를 위반한 거는 맞는데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물론 김복형 재판관은 이 부분도 구체적 의무 위반 뭐 이것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상설특검 추천 의뢰 회피 뭐 이 부분은 아니 열흘 정도가량 지연했다는 것만으로 우의헌 우의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특검법 거부권 건의 대통령이 거부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치하거나 한 증거가 없다. 왜냐하면 설령 한 총리가 건의했다고 해서 그게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을 좌우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당연한 상식이죠. 그 다음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이거는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면 결국 5가지 중에 한 가지 재판관 임명 보류만 의무 위반, 위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4가지를 부정, 한 가지도 사실상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문영배 헌재소장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미지나 이런 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니까 미스터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영배는 왜 기각 쪽에 섰을까? 평상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문영배 소장에 대한 평판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은 가장 강성이어야 되는데 정계선과 다름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게 보기 좋게 그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그럼 왜 그랬을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거기서도 이런 입장을 보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자, 우선 왜 그랬을까? 제가 보건대는 5명의 기각 의견에 문영배 소장이 이제 일종의 우리 흔히 왜 올라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토시를 따져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동의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계선 재판관처럼 나는 그렇게 극단으로 튀지는 않는다, 이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계선처럼 극단은 아니다. 다만 흐름 전체가 이쪽으로 가고 내가 보기엔 국민 눈높이에는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적어도 이 사안에 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설령 인용으로 돌아선다고 해서 이 대세가 뒤바뀌지 않는다. 아마 이런 정무적 판단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보다는 보다 융통성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정계선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왜냐하면 본인이 이쪽에 선다고 해서 흐름이 전체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오히려 본인에 대한 그간의 이미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대세로 간다. 이래서 기각 쪽에 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어찌 보면 양쪽에 맨 왼쪽, 맨 오른쪽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논리적인 충돌을 했겠죠. 평의 과정에서. 그랬을 때 문영배 헌재소장으로서는 이거는 거의 중재가 불가능하다. 합의도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도 불가능하고 중재도 불가능하면 그대로 드러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파면이다, 한 사람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이니까. 그래서 아마 문영배 헌재소장 미스터리에 상당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극단적인 논리 충돌, 이런 것들을 도저히 중재할 수가 없다. 이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영배 헌재소장도 그걸 포기하고 그냥 이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수밖에 없고 본인은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다. 정계선 주장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면 문영배 헌재소장의 이런 태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 심지어는 지금 찌라시 같은 데는 뭐가 도냐면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헌재소장 간의 커넥션이 끊겼다. 문영배 헌재소장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그건 의도적으로 끊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고 뭐 이런 것도 민주당이 까맣게 몰랐다. 뭐 이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습니다. 글쎄 사실 여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리얼타임으로 이재명 문영배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네트워크는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찌라시가 역정보일 수도 있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그러니까 뭐 마치 문영배 헌재소장이 이 탄핵 심판 선고에서 뭐 전의를 상실한 것처럼 이런 찌라시들이 돕니다. 저는 아마 그거는 역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 때는 문영배 헌재소장은 반드시 인용 쪽에 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은 인용 쪽에 설 것이다. 그러면 정계선하고 세 사람은 확정. 그 다음에 이제 5사람 중에서 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런데 이 셋도 거의 뭐 기각 각하 쪽으로 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셋만 사실 확고하다면 기각되는 거죠. 근데 거의 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걸 이번에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셋 하면 둘 아닙니까? 정정미, 근데 정정미 재판관은 아마 문영배 팀으로 갈 거고 김형두 재판관이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3 내지 3.5, 2.5에서 3.5 사이를 지금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왔다 갔다 하고 문영배 미스터리에서 문영배 헌재소장은 한덕수 탄핵에서는 당연히 기각 쪽에 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는 당연히 인용 쪽에 설 것이다. 그렇게 보면 문영배 헌재소장의 본색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한덕수 대행 탄핵 선고에서는 워낙 이 탄핵 사유 자체가 엉뚱하니까 동의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미스터리를 해설을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